주제가 우리 혈전이잖아요. 네. 특별히 연관성이 있나요? 우리가 혈전의 원인을 말할 때는 혈액이 정체되어 있는 것도 혈전의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이 정체되어 있고 역류하다 보면 이 피떡이 생기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에 더 혈전이 생기기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동주 선생님 직접 검사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 검사로 뭘 알 수 있는 건가요? 오종태 씨가 이제 검사했던 검사가 바로 도플러 초음파였는데요. 이 초음파를 통해서 혈관의 구조를 볼 수 있어요, 먼저. 혈관의 모양, 크기, 그리고 안에 뭐 혈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류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속에 역류만 있고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서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정태 씨와 어머니의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오정태 씨 같은 경우는 혈관이 피부 밖으로 이렇게 돌출된 형태로 나와 있는 상태였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피부 밑에 이렇게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였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늘어난 혈관들이 관찰되실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의 초기 1단계, 1기 단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오정태 씨 같은 경우 혈관이 벌써 이미 이제 튀어나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고. 2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두 분에 있어서 이제 일단은 이제 오정태 씨가 훨씬 더 하지정맥류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럼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오정태 씨가 혈관이 더 늘어나 있는 거는 그만큼 혈액순환이 더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혈류 흐름이 훨씬 안 좋은 상태인 거죠. 저희가 도플러 초음파를 봤어요. 그래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혈관의 구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 혈관의 모양과 크기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정상의 크기는 굉장히 작게 보이잖아요. 오정태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일 크게 늘어난 부분은 한 1.2cm 정도까지도 늘어나 있었어요. 네, 어머님도 조금 혈관이 늘어난 상태였지만 한 0.53cm 정도 이제 약간 늘어난 형태의 크기를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 확인되는 게 이제 우리가 역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아까 소리가 났잖아요. 네. 그게 0.5초 이상 이제 그런 소리가 난다, 역류가 있다고 하면 사실 의미 있게 하지정맥류가 많이 진행됐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오정태 씨는 그 시간을 뭐 가늠할 뭐 필요가 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역류가 있었어요. 얼마요? 아마 종아리 좀 오정태 씨 같은 경우는 일단 혈관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이 복제 정맥이 전반적으로 다 역류가 심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혈관을 폐쇄하거나 제거하는 수술을 해줘야 돼요. 수술이요? 네. 근데 어머니보다 지금 치료가 더 시급해 보이는데 예, 예. 통증 같은 건 없으셨어요? 평상시에? 통증은 제가 이게 다리가 무겁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탁자 같은 데 항상 다리를 올려야지 좀 견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증상을 얘기한다면 다리가 좀 저는 떨려요. 자면서. 자면서? 그러니까 심하게 떨리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떨리는 거 있죠. 더덕 하면 이게 잠을 이제 계속 깨게 되고 그리고 아픈 거는 쥐가 자주 나요. 쥐 나면 진짜 너무 아파요. 하지정맥류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쥐가 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근육에 제대로 된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쥐가 나는 형태나 간혹적으로 그렇게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떨리는 증상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다리가 무겁고 피로감이 조금 많다. 그리고 다리가 자주 붓고 이렇게 팽만감이 있다. 이런 것들도 하지정맥류의 증상이에요.